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오늘 장 종목으로 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종목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실적 발표 이후 좋은 실적이든 안 좋은 실적이든 폭의 차이만 있을 뿐 주가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종목 10위입니다. 이 3분기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예상치가 140억 원대였는데 이를 상회한 151억 원을 시현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204%나 급증했습니다.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흥행에 따른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성장에 힘입어서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650억 원까지 큰 폭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견주한 실리콘투와는 달리 반면 코스맥스는 전일 장 마감 이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33억 원, 전년 대비 69%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달한 건데요. 빠르면 3분기부터 반영됐던 광군제 효과가 없었고 중국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겁니다. 일단 살짝 아쉬웠지만 선방했다. 내년은 고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의견과 또 중국 실적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가 하향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높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낮게는 14만 5천 원까지 기대의 눈높이에 따라 목표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주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9위입니다. 이슈에 들썩이는 아시아나 계열사 에어부산 내용 살펴볼까요? 분리매각 방안 추진 움직임에 에어부산 아시아나 아이디트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어부산 주식을 보유한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중심으로 분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전단팀을 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대 주주인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부산을 분리해서 다른 기업에 인수시키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지난 2일 화물사업부 매각 동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합병 불확실성은 큰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합병 움직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도 3분기 영업이익 433억 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흑자 전환으로 체력도 다져가고 있는 에어부산입니다. 분리매각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체크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입니다. 하이트젤로 실적부터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43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그래도 웃돌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제품 켈리의 흥행과 비용 절감으로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11월부터 소주, 맥주, 주류 가격 인상 효과까지 반영되면서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일정 부분 상쇄해 나가고 또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를 이어가면서 실적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낮게는 23,500원, 현 주가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제한적인 반등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까지 이끌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볼까요? 네, 10위는 화장품주 가운데 이 실리콘투와 코스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워낙 흐름 좋았던 화장품주들 최근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투와 이 코스맥스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리콘투와 코스맥스 현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먼저 실리콘투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에서 좀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 조금 차별화되는 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점은 매출액 성장이 올해 1분기가 이제 64% 전년 대비 증가했었는데 2분기가 109%로 증가하더니 3분기도 지금 110%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에 151억 원인데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42억 원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분기 동안 전체 작년치를 다 버는 그런 수준까지도 발전했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예상을 뛰어넘고 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상승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어떤 매출단에서의 그런 증가에 더불어 물류비 같은 그런 유통 비용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떤 규모의 경제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마진율 상승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는 10월 중순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약 한 달간 조정 중인데요. 1년여 동안 주가가 한 6배 이상 좀 상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물량에 따른 그 어떤 소화를 가정하는 그런 그 과정이 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낮고 또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 구간을 잘 견디면 향후 추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조금 그래도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800원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현재 시점에도 신규 진입 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강군제 효과가 좀 실종이 되면서 어떤 그 매출 채권을 잡은 거에 대한 거에 손상 처리함으로 인해서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이 4분기에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내 개별 화장품 회사들의 성장세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PER이 한 13배 미만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4분기도 실적 불확실성이 있긴 하나 그래도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실리콘투는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에어부산 살펴볼까요?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썩들썩이는데 아시아나 IDT가 사실 제일 탄력적이고요. 다만 여기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변동성은 있습니다. 분리 매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 역시나 분리매각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에어부산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거의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차라리 이제 분리매각을 하자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에어부산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분리 매각이 돼서 다른 쪽에 인수가 된다라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요 통합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LCC 자체를 다 통합을 하는 것이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부산을 따로 분리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절대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에 따른 어떤 뉴스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에어부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하이트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 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9월에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주가 저평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꼭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가 사실 절대적으로 실적은 나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컨센서스를 56%나 상회하는 기대 이상의 아주 좋은 실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었던 그 켈리가 성과를 좀 좋게 나타내었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조금 감소하면서 감소는 아니고 이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맥주 부분에서 신제품 켈리가 지금 26% 정도 시장 점유율을 이제는 확보를 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조금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수 부분에서 하이볼 음용 트렌드 열풍으로 토닉워터 매출이 100%당 또 급증한 것도 좀 특이점이었고요. 또 마케팅 비용 증가율이 급감한 것이 또 특이한 점인데 작년에 사실 새로운 소주가 이제 또 경쟁사에서 출시하면서 상당히 이런 경쟁 구도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신제품 켈리, 맥주 브랜드 켈리가 출시되면서 마케팅 비용은 연초에는 거의 뭐 50% 증가율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는 한 7% 증가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어떤 이 비용이 상당히 좀 절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소주 가격이 이제 7.5% 이상 인상, 그다음에 맥주 가격도 6.5% 인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가격 상승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또 연말에는 이제 회식이라든지 뭐 만남이 좀 잦아지는 관계로 어떤 성수기에 진입한 것도 주가에 대해서는 좀 센티멘트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구조적으로 판가는 상승하는데 마케팅 비용은 좀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가능한다면 어떤 이런 트렌드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는 어떤 주가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은 한 윤리목 수준에서 좀 진입하시는 거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목표는 한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 진로 단기 반등 이후에도 추세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보면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의견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장의 종목으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의 매출 3억 원. 파두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공분을 산 종목이기도 하죠. 투자 설명서에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 1,203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기관 투자들의 호평소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확정하고 1조 5천억 원의 이 시가총액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죠. 하지만 최근 2분기는 5,900만 원. 3분기는 3억 원의 초라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당시 제시했던 예상 실적과는 괴리가 너무나도 컸고 이 파두가 허위로 저조한 이 실적을 숨긴 채 상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하한가로 가는 등 급락세가 이어지자 회사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고객사의 발주 중단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진이었다고 부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4분기 발주가 이미 재개됐다고 하면서 전에 하락을 멈춘 듯 했지만 오늘 재차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상장 논란에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에 대해 부실 IPO 점검에 나섰는데요. 여기 또 주가 폭락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또 포착이 되면서 금감원 조사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의 파장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해 옥석 더 잘 가려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짚어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강한 반등에 나서는 STI가 6위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86% 급감했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HBM의 모멘텀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 안 좋은 건 예견된 거였죠. 고객사의 인프라 투자 지원에 판관비 등 비용, 또 개발비 증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리플로우 장비 등 신성장 동력 확대 측면에서 개발비 증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본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신규 장비들의 구체적인 또 수주 동향도 지속 중에 있고 특히 24년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연초 이후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업 수준의 멀티플로 리플로우 장비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 업사이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일 한미 반도체 여파로 투심이 위축됐던 관련주들의 반등 속에 STI의 흐름이 유독 또 두드러지네요. 자, 각각 7위와 6위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도 살펴보죠. 말이 워낙 많고 지금 논란이 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이러면 어쩌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파도를 갖고 계신 분들과 또 신규 상장주의 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각각 좀 파도의 상황을 보고 좀 대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난 6월 말에 투자 설명서에 제출 당시에는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시 투자 설명서에서는 올해 연간 예상 매출 1,200억이었는데 지금 뭐 뚜껑을 까보니까 전혀 뭐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업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 사태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사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를 누군가는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 그렇고 실사하는 주관사도 그렇고 거래소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피해를 입었고요. 결국 이 상장 과정에서 수익은 IPO 과정에서 참여했었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초기 투자자들만이 다 가져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발행 시장에서 온갖 거품을 만들어낸 다음에 유통 시장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냥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의 관행으로 지금 저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따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웃지 못할 어떻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매 행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행 시장의 거품을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파도 회사 측의 얘기만 들어보게 된다면 업황이 부진해서 매출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회사 측의 입장이고요. 좀 더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접근은 당연히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는 좀 안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시마다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모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파도를 보고 할까 말까 더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규 상장주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팁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이건 워낙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주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은 따상을 노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보시면은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뻗어나기보다는 결국 그날 당일날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면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봤었던 것처럼 뭐 계속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같이 유동성이 좀 메말라 가고 있는 시기에는 역시나 상장 이후에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러분들 지켜보신 이후부터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시기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기존의 투자자들을 엑시트 시켜주기 위한 어떤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당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2%, 3%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이 주식의 어떤 뭐 미래 가치나 이것을 가지고서 좀 길게 끌고 가기에는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본 이후에 최소한 어떤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최소한 충분히 엑시트를 하고 물량을 소화한 것을 지켜본 이후에 다시 한번 업황과 수급, 보호 예수 물량을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어닝 쇼크 후 주가 급락한 파도 신규 진입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보유자들도 반등 시 매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I입니다. 이 HBM 관련주로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괜찮은 주식이죠. 올해 들어서도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도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TI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기 이사님. 네, 일단 STI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사실 뭐 지난주가 이제 사상 최고가였는데 이 구간을 잘 버티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STI 같은 경우가 기존 본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화학약과 약품 등을 이제 공장에서 이제 공급 중하는 중앙 처리 시스템의 CCSS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되면서 조금씩 매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고급 부가가치인
HBM3과 3E에 사용되는 리플로우 장비를 지속 수주함에 따라서 내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서버 투자 확대로 사실 STI 리플로우 장비도 사실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목표치 대부분 지금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주력 장비가인 그 CCS 실적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190% 증가한 546억 원으로 좀 형성되었습니다. 향후 HBM3와 S3 관련 장비가 좀 추가적으로 사용이 더 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관련 종목들 주가도 사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중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STI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대적으로 관련주 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한 11배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뭐 PER 47배 물론 대장이긴 하지만 이런 수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연기인과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42,000원까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주 내에서는 상대적인 저평가 주목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STI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오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관련주들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존 관련주로 묶였었던 경보제약도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면서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 3분기 국내에서 팔린 스마트폰 5대 중 4대는 삼성전자 제품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품주 세경하이테크의 3분기 실적 또한 좋았고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9.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런치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기보다는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식자재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CJ 프레시웨이 음식료줄의 상승과 함께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쏟아내고 있고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성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 10월 말부터 들썩이는 가운데 인텔리안테크로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받아가면서 5.7%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5위부터 공개해봅니다. 오늘의 종목 5위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으로 바이오주 전반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알테오젠 지난주 간담회를 앞두고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우려를 키웠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듯합니다. 간담회에서 머크와의 키트루다 SC 로열티 변경 계약 순항 중에 있고 또 키트루다 SC의 3상 빠른 임상 진행으로 내년 상반기 일정
일정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번 달 골드만삭스가 주최하는 IR 행사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모멘텀 더 짙어질 수 있을까요? 이 변동성을 딛고 주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주에서도 셀트리온이 합병 마지막 관문이었던 주식 매수 청구권 절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또 견주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79억 원에 그치면서 당초 셀트리온이 제시한 수용 한도가 1조 원이었는데 합병 반대 표시 주식수 0.19%에 불과해 합병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통합 셀트리온의 출범을 기대하면서 합병 리스크를 해소한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도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4위입니다. KMW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 효과를 봤나요? 서서히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으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노후 장비 교체와 또 2025년부터 통신사들이 5G, 6G 혼용 장비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가정하면 내년 초부터 주가 상승기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고려할 가격대와 시기라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믿어봐도 될까요? KMW가 오늘의 4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입니다. 오늘 AI 의료주들도 선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3위는 뷰노가 차지했네요. 3분기 21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폭을 축소해냈습니다. 또 매출 호조를 보였죠. 3분기 누적 매출액 8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82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향후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4분기는 해외 진출 성과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분기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내년 3분기 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출의 성장과 또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AI 뇌정량화 솔루션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뷰노메드 딥카스의 미국 FDA 인허가 획득 모멘텀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장인 루닛 역시 유방암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DBT에 대해서 미국 FDA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 의료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이 알테오젠과 이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좀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매각설 이슈도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의 최종 문턱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 알테오젠과 비롯해 이 셀트리온 바이오주 전반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역시나 머크와의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도 로열티 베이스로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에러도 협의 중이라고 확인을 이제 시켜줬었죠.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주 간담회를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주주 간담회에서 별 내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들면서 먼저 서로 먼저 파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하방부 이야기가 걸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별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주가가 회복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머크가 정말 비독점으로 또 가면 안 되네 여러 가지 노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과로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은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머크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역시도 팩트인 것은 맞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협상 결과를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번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수혜는 2차 전지도 아니고 서정진 회장님 같습니다. 1조 원을 아끼셨죠. 셀트리온 일단은 합병의 어떤 가장 큰 문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합병 이후에 이제 커진 시가총액을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커진 시가총액 때문에 아마 공매도에 좀 집중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공매도가 내년 6개월까지는 금지가 되다 보니까 합병 이후에 커진 시가총액도
어쨌든 간에 이제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합병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그런 카드를 감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합병 이후에 그 커진 시가총액을 갖다가 글로벌 피어 대비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보여줄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를 여러분 접근하신다라면은 셀트리온도 좋지만 셀트리온 너무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작은 뭐 종근당이라든가 알테오자이라든가 뭐 하노이와이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보다는 그 외 바이오주 내에서 또 답을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KMW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KMW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과연 좀 기대감을 다시금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아무래도 투자가 통신사들의 투자가 재개되어야지만이 이게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도 좀 자세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노후 장비가 교체될 수 있는 시기가 또 2025년이고 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좀 불발될 경우에는 기존 통신 3사가 신규 주파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2025년부터 네트워크 장비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에 통신 장비 종목들의 주가는 과거 2017년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내년부터 상승 흐름을 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사실 KMW의 어떤 그런 큰 주가 상승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세대가 이제 바뀌면라든지 아니면 노후 장비 교체에 있어서 통신 장비들의 주가가 꾸준하게 더 상승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투자 의견은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낫 레이트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과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어떤 발주라든지 그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까가 주가의 가장 큰 핵심 요인,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것을 보면 주가가 바닥을 기록한 것이 10월 27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4.67%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현재 그 이후로 한 22만 3천 주가 감소해서 4.1%대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 주체가 외국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추가 상승 가능성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쇼커버를 더 진행해 주냐에 따라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다만 업황 회복 시기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좀 늦지 않다고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분할을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접근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도 유효하다. 이 KMW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뷰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 조정을 받고 조금씩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기는 한데 뷰노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 손실의 경우 이 적자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이 뷰노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김성훈 이사님? 네. 어제 루닛이 그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가 더 커졌었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 실적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한미반도체가 실적 미스가 조금 났다라고 해서 거의 뭐 엄청난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이 전혀 없는 종목이죠. 매출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한데 영업 적자 커지면서 루닛 뷰노 다 끌고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다행히 오늘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영업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좀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루닛보다 매출에 대한 규모가 더 크게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 루닛보다 더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만 보면은 회사는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뷰노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죠. 딥카스도 도입 병원이 계속 늘고 있고요. 해외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회사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을 하나 둘씩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 시가총액에 대한 좀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영업 적자가 상당한 규모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나가고 있는 것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우호적인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 비례해서 영업 적자도 동시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분명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한 것은 루닛과 뷰노 모두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고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위에 물려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밑에서 충분한 어떤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반등 시마다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한 발 물러서서 이런 의료 AI 걸릴 경우에는 지켜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뿐만이 아니라 루니의 의료 AI 관련주들 이 반등 시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리스크 관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장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버하자님께서 한미가 올라가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어제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면서 랭킹수에서도 짚어봤습니다. 3분기에는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중국 오사트 업체들의 오더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익률이 높은 TC본더의 실적이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9만 3천 원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도 등장한 가운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름폭 키우면서 다시 6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약국인가요? 님께서 이 빈대도 쉽게 안 죽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빈대도 빈대 관련주도 참 생명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장에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 주도 섹터가 돌아왔음에도 빈대 테마주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경동은 방금 전 영업 적자를 발표했음에도 7.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멍크님의 의견입니다. 환율이 좀 찝찝하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 현재 2원 70전 오른 132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밤 이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데다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현선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떠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승우님의 댓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주 4주 배정받았는데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파두발 신규 상장주 충격에 공모주 받은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부터 끌어놓은 IPO 시장 열기가 이번 충격에 확 식어버려서 이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도 이 투자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 주 금요일이 디데이인데 그날 분위기가 좋기만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의 관심주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봅니다. 소외됐던 자동차주들 답답한 주가 벗어나기 위해선 어찌할까요? 기아와 또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아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하반기 들어서 매월 1조 원씩 현금이 축적되고 있는데 3분기 말 기준 순현금이 약 18조 원으로 내년 말쯤에는 시총과 비슷한 규모의 순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추가 주주 완화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EV9도 유럽, 북미 등 주요국 시판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서프라이즈 판매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는데요. 사실 내년 경기 둔화 수요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매출과 원재료비 하락으로 수익성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금리 인하 시에는 더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년 1분기 견조한 이익이 가시화되면 저점을 확인한 이후 내년 2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될 것이고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 모두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모처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는데요.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던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종목 대망의 1위 살펴봅니다. 테슬라의 상승 훈풍과 함께 공매도 금지 효과 기대 속에 2차 전지주들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 대표적으로 살펴봅니다. 간밤 테슬라 4% 상승으로 전기차주 전반의 상승 흐름과 연동되면서 오늘 우리 지수도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또 투심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이 전기차 판매도나 판가 하락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 실적 악화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수급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키웠는데 이제 좀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철강 부문도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 기업가치 핵심 변수인 리튬 사업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배터리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목표가는 62만 원,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철강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74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90만 원을 유지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목표가는 천차만별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의 힘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차지했네요. 자, 먼저 자동차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화신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처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즈음에 좀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 최근에 자동차주를 바라보시는 시각 김영재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사실 현재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의미 있게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내년 실적 추정치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필수 소비재입니다. 따라서 최소 연말까지는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급부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업체다라는 점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가 모델을 신규로 지금 출시하고 여기에 대형 전기차인 EV9을 올해 4분기 중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런칭을 하는데 이렇게 대형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라인업 구축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려 대비로 실적 선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그 연말까지 그 판매 실적을 고려했을 때 연말 배당은 최소 5,000원에서 6,000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점도 주가의 어떤 하방을 좀 견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로 보면 지금 3.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주가는 더 이상 큰 하락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위해서는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 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실적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그리고 연말 배당 고려시 연말까지는 좀 투자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신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ER 3.1배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보다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을 지금 이제 아까 오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온 실적으로 보면 컨센서스 대비 좀 많이 하락한 219억 원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대비로는 부품주들이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배당 기대감이 있는 완성차 종목이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물론 낙폭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투자는 완성차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화신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1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테슬라 발로 2차 전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과 이제 철강 사업 기대되는 회복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증권사별로 목표가가 천차만별인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마다 목표가가 천차만별이죠. 저번인가요? 2분기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올리더니만 주가가 밀리고 지금 2000 섹터의 어떤 업황이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니까 일제히 또 주가를 목표가를 낮추는 등 글쎄요, 뭐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커버리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사업부 가치만 가지고도 주가 60만 원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풀밸류 체인에 대한 가치는 현재 시가총액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걱정이 전혀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대체할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 이상 시간의 문제이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2차 전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 트럼프 노이즈, 전기차 판매량 둔화 등등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들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의 리튬 생산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격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노이즈 말 그대로 노이즈입니다. 그 트럼프 공화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판매량 둔화는 전기차 업체들의 전략 변경에 따른 판매량 둔화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저점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좀 길어야 2분기로 좀 이연이 된 것일 뿐이지 그 업황이 꺾여서 이제 전기차가 마치 과거에 바이오가 고점 찍고서 밀려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역시도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